아침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 김지연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요? 7살 딸 미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지. 우리 미나 세수하러 가자. 아이를 씻기고 아침을 차리는 동안에도 지연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5번째 맞이하는 시댁 명절이었습니다. 학교로 출근하는 길, 지연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준비할 음식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손이 가는 음식들이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이건 간이 좀 세네라고 하셨던 무나물도 있었고,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데라는 말씀을 들었던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칠판에 추석이라는 글자를 쓰며 지연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송편이요. 가족이요. 할머니 댁이요. 아이들의 대답은 모두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교과서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에요. 조상님께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연 자신에게 추석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준비했는지, 시댁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동료 교사 선미와 마주쳤습니다. 지연아, 이번 추석에는 뭐 준비해? 작년이랑 비슷하게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들로. 너무 무리하지 마. 명절은 쉬는 날이기도 한데. 선미의 말에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쉬는 날. 그것은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준비에 대한 지시사항일까? 아니면 챙겨와야 할 것들이 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연아. 시어머니 이수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있잖아. 올해 추석 말인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손에 든 볼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올해는 추석에 오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지연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짧고 단호하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오지 마. 알았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발소리도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오지 말아라.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워서, 실망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지연은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 해, 그녀는 명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년 그녀는 더 많이 준비했고, 더 일찍 일어났고, 더 완벽하게 해내려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오지 말라니.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냉장고에 반찬 있어. 그거 먹어. 평소와 다른 지연의 말투에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추석에 오지 말래.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연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아니면 언제까지고 시험을 봐야 하는 외부인일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마음에는 무거운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해는 추석에 오지 말아라.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어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요? 미나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란말이랑 김 어때? 좋아요.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냥 넘길 일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학교에 도착한 지연은 수업 준비를 하다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이 무슨 뜻이셨어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도 이해 못하냐는 말을 들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 지연은 아이들에게 추석 풍습을 설명했습니다.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명절이 힘들대요. 할머니 댁 가면 일만 한대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란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지연 자신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교사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어제보다 안색이 더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시어머니가 추석에 오지 말래. 뭐?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오지 말라고만 하셨어. 선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올해는 명절을 조용히 보내시려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시동생네는 오라고 하셨대. 그럼 너한테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은 다 부르고 자신에게만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지연아, 혹시 최근에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어? 아니, 오히려 더 잘하려고 애썼어. 작년에 음식간이 세다고 하셔서 올해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선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 무슨 뜻인지 확인해봐. 민수는 TV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잖아. 괜히 전화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 수도 있어. 한 말? 추석에 오지 말라는 게 그냥 한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 심각하지 않아? 나는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최선을 다했어.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오지 말래. 이게 심각한 게 아니야?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원래 말을 돌려서 하시는 분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럼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아마 너무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고생시키기 싫으면 다 같이 안 하면 되잖아. 왜 나만 오지 말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하게 머리를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은주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 혼자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도 내가 매번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시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근길 지연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조용히 보낼 생각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짧은 문자였지만 지연에게는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오는데 조용히 보낸다니 모순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지연은 교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업 준비를 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명절 음식 목록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지 말라고 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지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선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얘기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문자로 조용히 보낼 거래. 그럼 정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동생네는 오래. 나만 오지 말라는 거지. 선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신 건 아닐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명절은 쉬는 날이기도 한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쉬는 날. 지연에게 명절은 결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혹시 자신이 너무 일방적으로 노력만 해온 건 아닐까? 지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왜 나만 오지 말라고 하셨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볼까? 결국 지연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엿새 남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연은 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명절 특별 행사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장을 보러 들어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준비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집에 도착한 지연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미 나물과 고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준비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뭐 만들어줄게. 간단하게 계란찜을 쪄주고 아이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저녁이 되자 남편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추석에 우리 집에서 조용히 쉬래. 굳이 오지 않아도 된대. 민수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지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네는? 형네는 온대. 조카들도 보고 싶으시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다른 가족은 오고 자신만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대체 무슨 의미야? 나만 빼고 다 모이는 거잖아.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 배려하시는 거 아닐까? 매번 고생하니까. 배려?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배려라면 다 같이 안 하면 되잖아. 왜 나만 빼는 게 배려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께서 이번 추석에는 뭘 준비할까? 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곤 했는데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의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해, 결혼 후 첫 추석이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채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맞아주셨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지연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나물 간을 잘못 맞췄고 전을 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만드셨습니다. 둘째 해 지연은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연습했고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조리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방식은 이게 아닌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셋째 해 지연은 아예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골랐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지연은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해 지연은 거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번째 명절을 앞두고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습니다. 겨우 35인데 벌써 흰머리가 나다니. 지연은 한숨을 쉬며 그것을 뽑아냈습니다. 학교에 출근한 지연은 수업 준비를 하다가 동료 교사 선미를 마주쳤습니다. 지연아, 안색이 정말 안 좋다. 병원 가봐.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아직도 시댁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야,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선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어때? 시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봐. 그게 쉽지가 않아. 괜히 물었다가 더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그래도 지금처럼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선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추석에 뭐 하세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쉴 것 같구나. 할머니 댁 안 가세요? 올해는 조용히 쉬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칠판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교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그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동생 댁 은주는 평소에 종종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즘은 그녀도 조용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연은 은주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괜히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지연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한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웃으며 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오늘도 안 했어? 민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이야?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나도 알아. 근데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옆에서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걸까? 추석이 사흘 남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혼자 준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도 출근한 뒤였습니다. 지연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지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응, 지연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추석에 정말 안 와도 된다. 내가 편한 대로 해라. 네, 어머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편한 대로 하라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와도 된다는 건가요?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직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만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어머니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기로, 그리고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추석이 이틀 남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지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는 전날 밤 준비해둔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과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빈손으로 시댁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잘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미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 할머니 댁 가는 날이잖아. 준비해야지. 할머니가 오지 말래서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의 말에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가는 거야. 할머니를 만나러.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갈 거야? 응. 어머니한테 여쭤볼 게 있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지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지연 가족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민수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여러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이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차례상은 없었고 거실 탁자에는 소박한 나물 몇 가지와 과일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올해는 간단하게 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과일 좀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동생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TV를 켜고 민수는 시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왜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둘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매번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본다. 어머니, 나도 젊었을 때 명절마다 주방에 붙어 살았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음식 하나하나 신경 쓰고 밤새 일하고 나면 손이 부르텄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너도 그랬을 거야. 5년 동안 매번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 봤어. 근데 그게 미안했다. 미안하다니요?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싶어서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한 거다. 내가 쉬었으면 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저는 어머니가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하다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다 알아. 그게 고마웠어. 근데 그게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어머니, 내가 말을 돌려서 해서 내 마음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시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완벽한 음식이나 완벽한 며느리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건데, 인정은 진작에 했어. 내가 표현을 못한 거지.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시동생 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지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연 언니 왔어요? 시동생 댁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빨간 눈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반가워. 차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박한 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식사를 하며 지연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손주들을 바라보고 민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시어머니는 가끔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먹어봐. 시어머니가 나물을 지연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지연은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올해는 간을 좀 약하게 했어. 내가 작년에 간이 세다고 한 거 기억나서. 지연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쉬어.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너는 아이들이랑 놀아.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저랑 어머니가 할게요. 언니는 쉬어요. 지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시아버지와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지연은 처음으로 명절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완벽한 준비도 없었지만 이것이 진짜 가족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하자. 간단하게. 우리 다 같이 쉬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민수는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여보, 응? 오늘 고마워. 민수는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 때 지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다음 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명절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구나. 그날 밤 지연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시험대 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의 인사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할머니 댁 가셨어요? 그럼,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지. 그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명절이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자 동료 교사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안색이 좋아졌다. 명절 잘 보냈어? 응,
선미야, 고마워. 내 말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다 풀렸어. 진짜? 다행이다. 뭐라고 하시던데? 지연은 추석 당일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눈물, 그리고 화해. 선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소통이 답이야.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나았지? 그러게. 내가 너무 혼자 생각만 했나 봐. 점심시간 지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제가 반찬 좀 만들어 갈게요. 아니야. 그냥 와. 빈손으로.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 가족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신대요. 할아버지랑 윷놀이 또 할 거예요? 민수는 운전하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응, 마음이 편해졌거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추워 죽겠다. 얼른 들어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따뜻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어. 거의 다 됐어. 앉아 있어. 지연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번에 내 말 듣고 많이 생각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다는 말. 나도 그랬거든. 시어머니는 불을 끄고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어. 음식 하나하나 신경 쓰고 밤늦게까지 일했지. 근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서운했어.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는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이 했구나 싶어서 미안했어.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서로 이해했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더 잘할게. 너한테도 은주한테도. 저도 잘할게요, 어머니.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된장찌개, 밥.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떠서 지연의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지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간이 괜찮아? 네, 딱 좋아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평소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과 시어머니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다음 달에 내 생신인데 우리 집에서 작게 하려고. 너희도 와라.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미역국 끓여갈게요. 아니야. 그냥 와. 내가 다 준비할게.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민수와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해요. 미나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할머니.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손녀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가 다음에 용돈 줄게.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 집 도착하면 문자해라. 네,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무슨 감사? 자주 와. 차에 타서 출발하는데 시어머니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이 창문을 내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정말 좋아 보이셨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예전보다 편해 보이셨어. 지연이 내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인 것 같아. 고마워.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어본 그날.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워서가 아니라 배려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연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지연은 반성했습니다. 자신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서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서로 마음을 나누며 지낼 거야. 옆에서 민수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그 세 글자가 지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미나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아침이야. 정말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가벼웠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시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였습니다.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며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부드럽게